자, 그 다음. 지우자. 아이고. 그 군대에 가면 특수부대라고 있잖아요. 태인이 군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군대에 가면 특수부대라고 있는데 그 특수부대라고 하는 건 대규모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소규모로 움직이는 거예요? 특수부대는 소규모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많아봐야 한 10명 내외인데 그 특수부대에는 그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있냐면요. 딱 작전에 들어갔는데 리더가 존나 병신 같아. 그래서 이대로라면 다 죽어. 그 임무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있냐면요. 리더를 죽여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끼리 거기서 그 다음 차선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규모 그 정규군에서는 이러면 사형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그 뭐냐면 그 항명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실제 전쟁에서 항명을 하면 사형이에요. 근데 이제 특수부대는 아주 소규모가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전 성공 자체가 중요해서 만약에 리더가 병신 같은 짓을 한다. 그럼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부대에서 리더가 된다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특수부대 훈련 과정에서도 그 리더들이 훈련하는 과정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진짜 지옥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그런 상태에서 작전 성공 못해서 적한테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 부하들한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특수부대에서 리더를 키워내는 과정은 진짜 정말 무지막지한 훈련을,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힘든 훈련들을 해요. 그래서 리더가 돼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해당돼서 해드리는 말이에요. 나중에 어딘가에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둘이가. 절대 리더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뭘까요? 리더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이거 하는 순간 리더가 이 말하는 순간 이 새끼 뭐지? 이렇게 돼요. 리더는 절대 이 말하면 안 돼요. 이 말하는 순간 끝장이에요. 만약에 그 말을 특수부대에서 했다. 그러면 두어 시간 후에 싸늘하게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리더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바로 나도 모르겠어 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모를 수도 있죠. 절대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리더는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자리. 물론 그 결정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건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모두의 결과인 거예요. 실패해도 모두의 결과고요. 성공해도 모두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근데 리더가 그 상황에서 만약에 모르겠어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이때 부하들은 이 새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뭐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대신 상의는 할 수 있어요. 상의와 토론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부하들이랑 상의할 수 있어요. 근데 상의한 다음에 결정은 무조건 해야 돼요. 결정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추천 영화. 혹시 이 영화 봤어요? 론 서바이버 봤어요? 추천 영화. 오늘의 추천. 오늘 쉬는 시간에 꼭 보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네이비실이라고 알아요? 네이비실? 미 해군 특수부대거든요. 미군 특수부대인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작전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간단 한 5명이었는데 그 실화예요. 실화예요. 5명이었는데 그냥 간단한 정찰 업무였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면서 결국엔 다 죽어요. 다 죽고 한 명 살아요. 한 명. 그래서 제 이름이 론 서바이버예요. 그 외로운 생존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그러니까 실화일 뿐더러 영화도 너무 잘 찍어서. 근데 이제 영화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이가, 이게 특수부대원들이면요 나이가 많게요 적게요? 되게 적어요. 어린애들이 많아봐야 22살이에요 19살에서 22살 이런 애들이에요. 대신 이제 운동 엄청 해가지고 괴물들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지휘관이 중위가 하나 있었거든요. 주의관이 중이고 4명이 이제 부하들인 거야. 근데 이제 딱 상황이 다 느껴. 좋됐다. 이런 상황을 다 느껴 다. 이 상황이 어떻게 돼? 막 되겠지. 뭐 영화에 나오겠지. 그래서 이들은 좋됐다. 이렇게 딱 느꼈어. 이때 이제 이 리더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방향 그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그 장면 정말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군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제 이 중위가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부하들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요. 이때 여기서 이제 갑론응반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막 거의 욕 나올 정도로 서로서 막 이 밑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의견으로.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이 리더가 계속 봐요. 쫙 보고 있다가 다 말 들은 다음에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다. 딱 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딱 하는 순간 여기서 정말 거의 치고받고 전까지 싸우거든요, 얘들이. 근데 리더가 오케이 이렇게 한다 딱 결정하는 순간 예 하면서 바로 바로 출발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갈려서 싸울 때는 싸울 수가 있는데 그게 리더가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이 아닌 애들도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리더가 오케이 이렇게 간다 하면 무조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다 죽어요. 한 명 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다 죽는 건데 다 죽어요. 다 죽는 건데 한 명이라도 살리는 계획을 이 리더가 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기적적으로 살아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 정말 이 네이비실이 어떻게 작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영화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슬람 문화가 얼마나 멋진 건지가 나와요. 이슬람 하면 테러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 문화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재경아, 리더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나도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특수부대에서였다면? 내가 더 말은 안 할게요. 그죠? 하여튼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진짜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 그 자리는 몰라서 되는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 어떤 식으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자, 5.8. 5.8은 레알 게스. 자, 우리말 번역은 실제기체. 자, 우선 첫 번째 1. 이상기체라고 하는 걸 약간 개념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상기체. 그러니까 이상한 기체인 거죠.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하죠? 바로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죠. 자, 이상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논술해보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재경이 아는 이상기체의 중요한 성격. 아유, 간지러워. 바로 분자 크기가 어떻게 돼요? 없다. 분자 크기가 없다. 혹은 뭐 물리학 책을 찾으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무시할 만큼 작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무시할 만큼 작다나 뭐 크기가 없다나 뭐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크기가 없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건데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상한 기체인 거죠. 그런데 뭐는 있다? 크기는 없는데 뭐는 있다? 질량은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있지도 않은데 질량만 있는 거야. 귀신도 아니고. 알겠죠? 하여튼 그거다. 그 다음 두 번째 no interaction with each other.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없습니다. 자, 인터랙션이 뭐죠? 상호작용. 예를 들어서 뭐하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뭐하고 뭐를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자연과학에서요. 인터랙션이 뭐예요? 뭐하고 뭐를 인터랙션이라고 해요? 바로 인력과 청력이요. 사실 자연과학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 모든 상호작용은 인력하고 청력이에요. 뭐 인문과학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상호작용은 뭐 미는 거 아니면 땡기는 거죠. 뭐 알겠죠? 그래서 그 인력 청력이 뭐 하다고? no 하다고. no. 그래서 뭐가 0이에요?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0이에요? 인력 청력이 없으면 바로 뭐가 0이에요? 뭐가 0이에요? 바로 위치 에너지가 0이에요. 자, 힘은 스칼라의 벡터예요. 벡터죠. 그 벡터를 변위도 스칼라의 벡터예요. 벡터죠. 그 미소 변이랑 내적을 해요. 그런 다음 적분을 해. 그걸 뭐라고 하지? 이걸 에너지라고 하잖아. 저게 에너지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힘은 다양하죠. 뭐 힘은 예를 들어서 뭐 마찰력, 원심력,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힘 중에 하필 인력이거나 청력이거나 얘를 변이랑 적분한다. 이게 뭐예요? 하고 많은 힘 중에 인력, 청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상호작용력인 거지. 힘은 다양하다고 했잖아. 힘 중에 상호작용력을 적분해. 그게 뭐야? 이것도 에너지일 거 아니야. 이것도 에너지겠지. 힘이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뭐라고?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고.
물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물리 선생님 누구예요? 아, 학교에서요. 물리 선생님 안 배웠어요? 아,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조용히 해봐요. 이게 0이래요. 0 적분하면 뭐예요? 0이죠.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답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하라고 하는 걸 그 논술해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 자, 걔가 어떻게? 이 K만으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K가 뭐예요? 운동에너지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중요한 성격, 크기가 없고요. 위치 에너지가 없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만으로 표현된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상기체는 이렇게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그럼 이상기체는 크기도 없다, 상호작용도 없다. 그럼 뭐는 하겠어요? 뭐만 하겠어요?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자, 완전 탄성 충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인가 태인이가 얘기해 줬죠. 완전 탄성 충돌이 무슨 충돌이에요? 완전 탄성 충돌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바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죠. 요걸 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 실제 세상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를 찾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실제 세상에서 에너지 보존되는 예를 찾는 게 쉬워요, 여러분. 엄밀한 에너지 보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진짜 에너지 보존이 우리 실생활에서 되면요, 좀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예를 들면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넣어놨는데 100년 후에 열어봤더니 따뜻해. 뭐 이런 거야. 저희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온병에 뭐 넣어놨는데 100년 후에 열어봤더니 다시 따뜻하더래. 그게 말이야, 빵구야. 쟤는 그죠? 그죠? 쟤는 진짜. 정말.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 보존은 말만 있을 뿐이지 엄밀한 의미의 에너지 보존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상기체는 완전히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기체. 알겠죠? 자, 웃을 꾹꾹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상기체는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이상기체는 잘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건 세상에 있겠어요? 이런 건 세상에 없겠어요? 이상기체는 보시다시피 이미 첫 번째에서 이런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건 있지가 않다고요. 없어요. 이런 건 없다. 그런데 자연과학은 이론이 중요해요? 실험이 중요해요? 당연히 뭐 둘 다 중요한데 그것 한 51대 49 정도의 비율로 누가 좀 더 중요하다? 당연히 실험이 훨씬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뭐해? 이걸 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이상기체는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거든. 그러면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은 항상 실제기체일 수밖에 없고 그 실제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이상기체다 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그 실제기체에 대한 실험 데이터로부터 이상기체에 대한 연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건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조건이고요. 세부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느냐? 첫 번째 1, 저압입니다. 저압 조건. 자, 그런데 압력이 나타나는 건요.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혹은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매우 큰 상황을 저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게 실제 기체가 됐건 이상기체가 됐건. 실제 기체가 됐건 이상기체가 됐건 어디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매우 크다.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저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 그릇 부피에 비해 기체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 있어요.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22.4리터. 예를 들어 22.4리터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물론 온도가 0도씨고 뭐 압력이 1기압이어야 하지만 저 22.4라는 숫자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체 일몰 모아놓으면 대략의 경우가 한 2-30리터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2-30리터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 한 이만큼 되는 거죠. 한 이만큼 되는 거야. 꽤 큰 거 알겠어요? 2-30리터 한 이만큼 되는 거 알겠어요? 이만큼. 근데 이따가 배우겠지만 기체 자체 크기는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기체 자체 크기는 대략 어디까지나 이제 대략인데 요 정도입니다. 기체 일몰을 모아놓으면 요 정도 돼요. 10ml 정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는 이만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자체의 크기는 요만한 거야. 요만한 게 이만한 것에 싹 분포가 되어 있는 거지, 균일하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릇이 더 커져, 더. 예를 들면 저압 조건이 됐거나 온도가 올라갔거나 해서 더 커져, 더 커지면 전체 그릇에 대해서 기체 자체 크기를 점점 무시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압 조건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부피가 매우 크거나 저압 조건이 되면 기체 분자 사이 평균 거리 이것이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자, 이 조건에서는 기체 분자 사이 평균 거리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저압이나 부피가 매우 큰 조건에서는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이 어려워요? 자, 두 평 방에 됐죠? 그래. 태인이하고 재경이 자요. 그럼 뭐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 10평 방에 둘이 자요. 그래도 가깝나? 꼭 붙어 자나 둘이서? 이제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아주 부피가 커지면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럼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지면 상호작용력의 크기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이에요. 경험. 뭐냐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인력 커지겠어요? 인력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작아지고요. 청력이 있어도 청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인력 청력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재경 상호작용력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위치 에너지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게 작아지면 작은 걸 적분하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져서 위치 에너지가 아주 작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물론 뭐 근사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뭐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거 비슷한 상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랑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합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아주 이상기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두 번째 조건 뭘까요? 태희, 두 번째 조건 뭘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바로 고온 조건입니다. 고온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일. 온도가 상승할수록 기체 분자의 속력은 증가하고 EK 운동 에너지죠. 이거 역시 커지겠죠. 자, 뭐 아까 했던 VRMS. 자,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됐어요? 3RT over M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온도가 커지면 이거 빨라지잖아요. 그죠?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자, 근데 이때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변해도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온도가 변해도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면 분자 간 평균 거리와 위치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안 변해요. 왜냐하면 온도가 변해도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면 평균 거리가 같아서 인력 청력도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뭐에다가 뭘 더한 거죠? 운동 에너지에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건데 이게 온도가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커진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거의 일정하다. 안 변한다.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로 고온 조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이 뭐다?
운동 에너지로 구성된다. 커지면 얘는 계속 커지는데 얘는 안 변하니까 계속 커지면 이게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동 에너지와 미치 에너지의 영향은 누가 더 크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첫 번째는 저하, 두 번째는 고온. 알겠죠? 완전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짜잔 이겁니다. 뭐라고요? 보일 템퍼러처. 아시겠죠? 보일 템퍼러처. 자, 보일 누구냐면요. 그거 보일 법칙 할 때 그 보일 그냥 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일 온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보통 이제 표기할 때 뭐라고 쓰냐면 온도는 T고 보일 저 사람 이름을 따서 B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보일 온도가 되면 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아주 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일 온도가 뭐냐는 뒤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여하튼 보일 온도라는 온도 조건이 있다라는 것만 우선 알아두도록 하세요. 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에서. 됐죠? 됐죠? 그 논리를 끄덕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기 줄게요. 준다. 에이. 자, 세 번째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압축 인자 뭐 이렇게 번역하고요.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Z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뭐 책마다 다른데 보통 소문자 Z로 많이 쓰입니다. 소문자. 그래서 아까 그 왜 컬라이전 레이트도 Z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V분의 N, V 바 뭐 A 뭐. 저기 기억나요? 뭐 할수록 잘 충돌한다고요? 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바글 할수록. 그 다음에 뭐 할수록? 뛰어다닐수록. 그 다음 뭐 할수록? 넙대대 할수록. 단면적으로 되게 어려운 말 많이 쓰네. 어? 저기 내가 뭐 가르쳐 주는 거 뭐 좀 뭐 빈티나요? 되게 어려운 말을 하네. 진짜. 지금 잠깐 뭐라고요? 뭐 할수록? 그렇지. 그다음 뛰어다닐수록. 그다음 넙대 넙대대라는 말은 알아요? 넙대대요. 넙대대. 넙대대라는 말 안 써요? 진짜로요? 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 네. 넙대대라는 말 안 쓴다고요?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그래 알겠죠? 그때는 이게 보통 대문자 표기예요. 대문자. 그래서 그 컬라이전 레이트는 보통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컴프레션 팩터는 보통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엄밀한 건 아니고요. 보통 그렇다. 자, 이때 이제 하나 이제 컴프레션 팩터 이제를 얘기를 하면 얘 이제 뭐냐면
어떻게 쓰면 이거예요. Z 이건데 여러분 이제 정의가 뭐냐? 정의. 바로 짜잔. 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체 압력 부피를 몰수 온도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등호 관계에서 얘가 얘 이걸 이렇게 줄여 쓴 거죠. 이게 수학적으로 등호라면 이만큼을 이렇게 치환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VM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몰러 볼륨이라고 합니다. 바로 기체 1몰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체 1몰의 부피를 VM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컴프레션 팩터는 이게 그래서 이 값이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이다 1이 아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바로 이상기체면 1이 되는 거고요. 1이 아니면 실제 기체를 뜻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딱 해버리면 이 컴프레션 팩터를 정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의 척도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이면 이상기체라고 하면 되는데 1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이 아니니까 1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어쨌건 1이 아니면 그게 이상기체에서 그 벗어난 정도를 저 컴프레션 팩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제가 알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이렇게 줄게요. 준다. 줄게요. 에이, 지워. 쓱쓱. 지워.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자, 첫 번째는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첫 번째는 뭐를 해볼까? 등온 조건. 그 다음 기체 종류에 따라 요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압력의 영향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고 근데 기체 종류가 좀 달라요. 다양할 때 이때 저 컴프레션 팩터에 저 압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지. 자, 바로 짜잔. 요렇게. 에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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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이세요? 이거 간단하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지금 또 기절하려고 하죠, 지금. 저기 또 일어나 또 허리 돌리기 한번 해주세요. 허리 좀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가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네. 그 자꾸 앉아 있으면 그 되게 못생겨지거든요. 네, 오래 앉아 있을수록 못생겨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래 앉아 있을수록 사람의 매력이 없어져요.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네. 또 이 얘기인데, 진짜. 네. 최고 지도자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잘 입어야 돼요. 왜? 왜? 그게 국가 브랜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BTS가 옷 뭐 이상하게 입고 뭐 공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국가 지도자도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진짜 뉴스 신문만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뉴스만 보면 더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오태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태가 나려면 자꾸 서 있어야 돼요. 계속 앉아 있으면 오태가 안 나요. 지금 알겠죠? 저기 허리 좀 돌봐 이렇게. 지금 알겠죠? 자꾸 기절하려고 하니까 내가 시키잖아. 자, 어쨌건 자, 압력이 이렇게 막 변하는데 컴프레션 팩터가 변함없이 계속 1이야. 재경이 누구겠어? 얘는 이상기체겠지. 알겠죠? 이때 실제 기체 중엔 짜잔 이런 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짜잔 이런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짜잔. 여기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짜잔. 여기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짜잔. 여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짜잔. 여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선 첫 번째 1. 1의 의미가 뭘까요? 재경. 저 1의 의미가 뭘까요? 저 1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요. 오! 자,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좋아요. 바로 저 1은 Z. 자, 모든 타입의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하고 있죠. 뭐 할 때?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즉, 흰 거는 뭐 당연하거니와 파란 거, 빨간 거 모두 요 1로 수렴하고 있죠. 저기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때 이게 뭐였어요, 재경아? 저기 무슨 의미예요? 좋아요. 다 좋은데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저기 뭐냐고.
P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 조건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저압 혹은 큰 부피 조건이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이게 내가 다 원하고 싶은 말은 이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거라고요. 실제 기체가 뭐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실제 기체건 빨간색 실제 기체건 이렇게 1로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죠. 뭐 할 때?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아시겠죠? 저걸 이제 첫 번째 저기서 이런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두 번째는 매우 고압 조건에서 얘가 짜잔 1보다 커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죠. 매우 고압 조건에서 실제 기체를 압축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Z가 크다는 얘기는 어떤 압력 변화에 대해서 부피가 여전히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힘을 10배로 주면 기체의 부피가 10배로 줄어들면, 그러면 잘 봐. 내가 힘을 10배로 줬더니 부피가 10배로 줄어들어. 그럼 두 개를 곱하면 항상 값이 일정한 거 아니야. 즉 힘을 2배 주면 부피가 2배 줄었어. 근데 힘을 10배를 주면 부피가 10배가 줄어. 그럼 두 개를 곱하면 곱은 항상 일정한 거 아니야. 그게 이상기체인데, 그럼 내가 예상을 했을 때 내가 힘을 2배를 더 주니까 부피가 2배가 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힘을 2배를 더 줬더니 부피가 1.6배밖에 안 줄어든 거야. 그럼 이건 예상보다 부피가 좀 덜 준 거지.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1보다 커질 수 있다고. 그러면 부피가 잘 안 줄어드네? 를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부피가 잘 안 줄어드네? 그럼 왜 안 줄어들까? 말을 이렇게 쓰는 거야.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 청력 중 짜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력에 비해서 청력이 더 커진다. 적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크다? 청력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외워. 생각했죠? 외워야 돼.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잖아. 여기면 저기서는 Z가 1보다 작은 거지. Z가 1보다 작은 거지. 그럼 봐봐. 1보다 큰 거하고 1보다 작은 건 정확하게 뭐야? 서로 무슨 관계야? 크고 작은 건. 정확하게 서로 무슨 관계야? 반대잖아. 그죠? 그럼 이건 실제 기체를 압축시키기 뭐하다는 얘기야? 쉽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이건 기체 분자 간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하다는 얘기겠어? 인력. 기체 분자 간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으니까 그 덕에 밟았는데 훅훅 부피가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지. 나는 예상하기를 힘을 2배를 줬으니 부피가 2배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피가 3배가 줄어. 왜 이렇게 발이 쑥쑥 들어가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기체들끼리 막 서로 끌어당기는 거야. 막. 그러니까 부피가 푹 줄어드는 거지. 적용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
아유 깜짝아. 네 번째는 여기인데 바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연하게 또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된 순간인 거예요. 자, 우연하다라는 말을 쓴 건 뭐 때문이냐면요.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1인데요. 이러면 이 실제 기체는 지금 이상기체인가요? 이상기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뭐가 이상기체냐면 계속 이래야 이상기체예요. 알겠어요? 계속 이래야 된다고. 근데 얘는 1보다 작은 구간도 있고 1보다 큰 구간도 있는데 함수가 연속이다 보면 걸릴 수밖에 없지. 이거 뭐 왜 미분적분 할 때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중간감적분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우연히 걸린 거지 뭐. 이게 이렇게 한 점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이상기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제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버러버러버러가 이거겠지.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큰 거지?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큰 거지? 저기 어디가 더 큰 거예요? 같은 상황을 뜻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력이 더 큰 거고요. 여기는 인력하고 청력이 같은 거고요. 여기는 청력이 더 큰 상황을 뜻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력하고 청력이 0은 아닌 거예요. 0이 아닌 인력과 청력이 같아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니까 당기는 힘, 미는 힘이 같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순간 합력이 0이 되는 거지. 기체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 미는 힘이 같아져서 그 순간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잘 봐요. 이상기체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상기체는 인력, 청력, 합력 모두 다 얼마예요? 0인 게 이상기체예요. 기체 분자끼리 인력도 없고요. 청력도 없으니까 합력도 없는 건데 지금 저 순간은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는데 우연히 같다 보니까 합력이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 실제 기체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상기체가 된 건 아니다. 적용 알겠죠? 그렇죠? 이 상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놓고 여기는 청력이 우세, 인력이 우세, 인력, 청력 같고 여기는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용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에 갔다 오세요.